안녕하십니까. 한국시사뉴스입니다. 오늘은 변희재 태블릿 PC 재판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블릿 PC 재판이 지난 5일 결심 공판이 끝나고 지금 구형까지 끝났죠. 구형이 끝나고 내일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 이 선고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블릿 PC 재판의 핵심은 이 태블릿 PC가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누가 사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입수를 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게 이번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마지막 결심 공판까지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JTBC 측에서는 이것이 최순실의 것이고 최순실이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측에서는 이것은 공용 태블릿 PC였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아주 마지막까지 아주 불꽃 튀는 그런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JTBC가 당초에 보도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말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JTBC는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고, 최순실이 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 하는 것이 JTBC 보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주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JTBC의 보도에 따라서 다른 언론들도 똑같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탄핵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JTBC가 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고소하면서부터 이 JTBC 말을 바꿉니다. JTBC는 자신들은 이 최순실이 이 태블릿 PC로 문서를 수정했다고 보도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또 이것이 최순실이 혼자 쓴 것이라고 보도한 적은 없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JTBC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것은 최순실의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JTBC가 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기존에 보도했던 것과 다른 내용으로 말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JTBC는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JTBC의 보도가 문제가 있고, JTBC가 자신들이 보도한 대로 그대로 주장을 한다면 그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처음에 보도했던 것과 다르게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JTBC가 보도한 내용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이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로는 문서를 수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JTBC는 이것으로 문서를 수정한다고 보도를 했지만, 이 태블릿 PC를 분석해 본 결과 이 태블릿 PC로는 문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로 문서를 수정한다고 자신들이 처음에 보도했던 것처럼 그대로 계속 주장을 한다면 자신들의 이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렇게 보도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JTBC가 자신들의 보도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이고 궤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JTBC는 처음 보도할 당시에 이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보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문서를 수정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태블릿 PC에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JTBC는 이렇게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결실이 있었습니다. JTBC의 손영석 기자, 그리고 심수미 기자가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자는 자신들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보도할 당시에는 이 태블릿 PC에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JTBC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은
이 두 기자가 법정에서 그대로 증언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번 재판의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도 다시 확인이 됩니다. 홍성중 검사가 변희재 대표를 신문하는 내용에서 이 사실이 다시 확인이 됩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홍 검사는 JTBC가 태블릿 PC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서를 수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그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이 변희재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JTBC의 보도를 다 챙겨볼 수 없었지만 JTBC에서 한 번이라도 태블릿 PC로 문서를 수정했다고 이렇게 보도했다면 그것은 조작 보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의 얘기입니다. 그러자 검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JTBC는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뻔히 들통이 날 사실을 JTBC가 버젓이 방송을 했단 말인가? 이렇게 검사가 묻습니다. 그러자 변희재 씨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JTBC는 처음에는 이 태블릿 PC 문서 수정 기능이 없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를 했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와서는 자신들의 말을 바꾸는 겁니다. 자신들의 말을 보도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이 태블릿 PC하고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태블릿 PC의 사용자의 문제입니다. 이 국가수의 감정 결과를 보면 이 태블릿 PC는 여러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국가수의 감정 결과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단서를 달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대체로 지금 현재 이 태블릿 PC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를 좀 보겠습니다. 이 태블릿 PC에는 박근혜 대통령 대선 SNS 대선 캠프의 SNS 팀에서 일했던 한 여성의 사진이 50장이 넘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 최순실이라고는 일면식도 없는 이 여성의 사진이 이렇게 많이 등장하느냐 하는 겁니다. 또 태블릿 PC에는 그 공용 메일이 등장합니다. 이 메일이 3개가 등장하는데요. 이 공용 메일이 등장해서 이 공용 메일을 누가 썼느냐,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김희종 씨의 이 메일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이 메일들을 누가 썼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태블릿 PC 안에는 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다 지금 복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내용을 복구를 한다면 이걸 누가 정말로 사용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최순실의 것이라면 최순실이 뭐 자신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이 카톡한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카톡 내용이 지금 복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의 사용자 그리고 주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태블릿 PC를 재감정하고 그리고 복구가 안 된 부분을 복구를 해야 된다고 이 변희재 측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판사가 이런 재감정 그리고 이런 카카오톡 복구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증인들, 뭐 최순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던 신혜원 씨 같은 그리고 개통자인 김한수 그리고 이 태블릿 PC에서 메일이 발견된 메일의 주인인 그 김희종 이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하나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JTBC나 검찰에서 주장하는 내용들 보면은 이 그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사용했다고 하는 근거를 보면은 사실은 확실한 결정적으로 최순실의 것이라고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수에서도 이 최순실의 것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누가 사용했는지 실사용자가 누군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다시 감정을 해야 되고 이 사용자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누가 사용했는지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현 정권 하에서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서 이걸 제대로 수사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또한 문제는 이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도 지금 현 정권에서는 코드 인사를 통해서 우리법연구회라든가 또 민변 출신들이 지금 대거 사법부에 지금 들어가서 사법부가 상당히 편향됐다 이런 지적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 관련 이런 정치적인 재판들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사실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려면은 태블릿 PC를 다시 재감정하고 그리고 사용자 누구인지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야지만 됩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상당히 불충분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황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의 공정한 수사를 사실 기대하기 어렵고 법원 역시 지금 공정한 사법부도 많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태블릿 PC 진실을 밝히는 데는 상당한 많은 노력과 또한 투쟁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당히 많은 사실들, JTBC 보도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또 JTBC 보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정이 더 많이 밝혀지고 공정한 수사와 감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태블릿 PC의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한국시사뉴스 장정수입니다.